시민사회단체 6곳과 그리고 국회의원님 11분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익 제보자를 신분을 보호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11명의 국회의원과 공익 제보 지원 운동을 해온 반부패 시민운동 단체 6곳의 공동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안을 발의한 김기식, 김기준, 김광진, 김영주, 남윤순, 민병두, 박범계, 박주선, 서기호, 윤후덕, 정호준 국회의원님과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 정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 재단, 황사라 투명사회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이번 11월, 12월 국회 기간 중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를 위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국회가 서둘러 좀 처리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의미를 담은 입장을 좀 발표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공동기자회견을 주최하는 11분의 의원님 중에 5분의 의원님이 와주셨습니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이시도 하신 김기식 의원님과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님, 그리고 남윤순 의원님, 그리고 서기호 의원님, 그리고 경기 파주시 갑의 윤우덕 의원님 5분께서 와주셨는데요. 저희 시민사회단체의 취지에도 공감해 주시고 좋은 법안 개정안도 제출해 주신 5 의원님께는 특별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제 오른쪽에 유한범 투명성기구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 그리고 이지문 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님 이렇게 좀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공동 기자회견에 좀 의미를 담아서 여러 의원님 중에 가나다 순서일 것 같은데요. 김기식 의원님이 또 정무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인 만큼 김기식 의원님으로부터 좀 인사 말씀을 잠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입니다. 최근에 그 4대강 그리고 자원외교 그 다음에 방산비리와 같은 거대한 이 부정비리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부정비리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익제보자의 역할입니다. 2012년도 4대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비리나 그와 관련돼서 이명박 정부에서 그것을 은폐하고자 했던 사안들도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그 진실의 일각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방산비리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그 부정비리의 특성상 그 내부자의 공익제보가 없이는 그 진실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부패 운동 또 이런 부패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공익제보자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법률과 제도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가 94년도 창립되면서부터 그 당시 공익제보자 보호와 그것을 위한 법률 제정 운동을 시작하고 지금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공익제보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익제보자들이 조직 안에서 소위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면서 당하게 되는 이 불이익에 대해서 충분한 보호장치도 되어 있지 않고 법으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이 공익제보자들을 색출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이 방지장치도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게 공익제보를 하고도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민간 사찰을 제보하셨던 분들의 고통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또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반드시 12월 정기국회 폐회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무위원회의 최우선 심의법안으로 해서 최대한 이 법이 우리의 뜻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말씀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님 말씀,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저희의 의견을 정리한 공동입장을 한국 호라기 재단의 이지문 상임이사님께서 낭독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발표했지만 19대 국회 들어서 저희 시민단체가 청원했던 청원안을 하나를 포함해서 20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20개의 법안들은 공익신고자, 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6분 넘는 의원님들이 내신 이 법안들인데요.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다양한 법안을 내셨다는 말은 그만큼 사회적인 공감대가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 법안을 발의를 하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추가 말씀을 시민단체 쪽에 한 분으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님부터 잠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월호 사건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그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반부패 법제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정부가 내놓는 안 중에 유일하게 좀 자주 거론되는 게 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인 것 같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사실은 시민들이 정말 구조적인 부패에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 비리에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통과한 그 유병헌법이라고 알려진 돈세탁 방지법 개정안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김영란법 다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그런 거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또 부패를 추적하는 사정기구의 권한을 약간 강화시키는 건데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참여 또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부패는 발견하기 힘듭니다. 제2의 유병헌을 막기 위해서도 배임 횡령 같은 중대 기업 범죄들에 대해서 신고해도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행 제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부패, 안전사회를 위해서 시민을 참여시키고 그 공무에 종사하는 자들을 참여시키려면 이 법이 반드시 꼭 통과돼야 되고 이 신고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모든 처방의 근본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이 법안 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 11명, 국회의원 및 6개 시민단체 공동입장, 안전하고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가 절실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하고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의 경우도 화물 가족 행위나 부실 고박, 회원조합의 안전운항 부실 전급 등이 사전에 공익제보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기에 공익제보의 중요성이 더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만 학교의 회계 비리를 서울시 교육청에 제보했던 동구 마케팅교 교사가 최근에 파면당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룬 바 있는 것처럼 수도권 메리츠 관리공사 직원이 메리츠 공사의 각종 비리 행위를 국회의원실에 제보했으나 신분이 노출돼 해고되고 동구 파암동의 직원이 사측의 산재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가 신분이 노출돼 무용고지로 대기 발령 등 공익제보자 도리어 불이익을 당하는 부당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공익제보자들이 주로될 것이며 숨어있는 부패와 비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래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을 개정해
공익제보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신분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장해왔고 청원안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 들어서만 해도 김강진, 김기식, 김기준, 김영주, 김장실, 남인윤희수, 민병두, 박범계, 박주선, 서기호, 서영교, 우유건, 윤우덕, 이현욱, 전호준, 조경택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이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익제보 인정 범위 확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공익침해에 대한 부실조사 방지, 불이조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제보자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회 심의에 장애될 만큼 결립적인 것이 아니므로 여러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의 의지가 모아진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할 수 있으려 봅니다.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도 각종 불이익 조치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공감하며 조속히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또는 가까운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공익제보자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안전한 사회, 부패와 부정이 없는 맑은 사회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18일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발의한 국회의원 김기식, 김기준, 김강진, 김영주, 남인수, 민병두, 박범계, 박주선, 서기호, 윤우덕, 전호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6개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 전국연맹, 한국투명성교구, 호라기재단, 흥사람 투명사람동범. 의원님 중에 조금 더 보충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마 바쁘신 오전 일정에도 불구하고 좋은 취지의 이런 기자회견에 함께 시간 내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쉽게 참여해 주신 윤여정 의원님, 그리고 김기준, 김기식, 서기호, 남현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특히나 이 관련 법을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제도의 개선을 그동안에 오래 촉구했던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이 국회에서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빨리 강화해서 안전한 사회, 그리고 부패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자회견은 일부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